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듯 느껴지지만 사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바라며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기대 하나가 파문이 되고 그 파문이 하루 전체를 흔듭니다. 이제 잠시 불필요한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고요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욕망이 처음 생겨나는 순간은 대개 알아채기 어렵다. 그것은 돌발적인 번개가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안개 같다. 마음 한편에서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비어있지 않았던 자리조차 결핍처럼 보인다. 결핍을 인식하는 순간 마음은 부족하다는 감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 감각이 욕망의 형태로 변해간다.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욕망의 바깥에는 늘 두려움이 붙어 있다. 소유하면 안전해질 것 같고 갖게 되면 완전해질 것 같지만 소유는 언제나 잃을 가능성을 동시에 품는다. 잃지 않기 위한 마음이 생겨날 때 욕망은 더욱 강해지고 그 강도만큼 흔들림도 깊어진다. 욕망은 사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동일한 사물도 바라보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핍으로 보이기도 하고 충분함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은 욕망이 외부가 아닌 내부의 작용임을 분명히 한다. 욕망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미래다. 지금 이 순간에서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 때문에 전제는 불완전해진다. 완전함을 바랄수록 지금의 자신은 더 부족해지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다시 욕망을 부른다. 이러한 순환을 느끼게 된 순간 욕망의 기원은 결핍이 아니라 결핍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낮의 햇빛 아래에서 길가의 작은 돌을 바라보며 마음의 움직임이 잠시 멈춘다. 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완전하다. 인간이 돌처럼 욕망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욕망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전에 그 작용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 더 고요해질 수 있다. 욕망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일. 그것이 평온을 향한 가장 첫 단계임을 이해하게 된다. 기대는 욕망보다 훨씬 미세하고 조용하게 자리를 잡는다. 형태도 희미하고 충동도 약하지만 그 미세함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든다. 기대는 마음속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생겨난다. 그 그림이 아름다울수록 현실은 불안해지고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에 흔들린다. 욕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 기대는 잔잔한 파문처럼 남아있으며 이 파문은 만족보다 불안을 먼저 만들어낸다. 조용한 저녁, 특별한 사건도 없는데 마음이 조금씩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더 나은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었고 그 상상은 지금의 고요를 흔든다. 기대는 현재를 부정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더 충만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이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근거로 지금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늘 불안이 함께 있다. 기망이 커질수록 실패할 가능성도 커지며 그 가능성은 마음을 조용히 조여온다. 어떤 일도 바라지 않으려는 시도를 해보면 곧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라지 않으려는 마음조차 또 하나의 기대가 되어 마음을 자극한다. 기대를 통제하려는 순간 기대는 더 단단해지고 줄이려 할수록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기대를 지우는 방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대가 마음을 미래로 당기려 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움직임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파문은 서서히 가라앉는다. 기대는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힘은 약해진다. 미래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그림자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과정을 바라보면 불안은 더 이상 마음의 중심에 머물지 못한다. 이제 기대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깊은 숨을 쉬게 된다. 다음에 다가올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욕망과 기대를 떠나기 위해 필요한 힘, 즉 덜어내는 용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용기를 이해하려면 마음이 버티고 있던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덜어낸다는 행위는 분명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정작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가까워지면 마음은 의외로 무겁게 반응한다. 오래 붙잡고 있었던 어떤 기대, 익숙한 욕망,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안정시키던 신념까지 무엇이든 손에서 놓으려 하면 작은 불안이 따라붙는다. 사람은 소유와 기대를 통해 자신을 지탱해 왔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것을 잃는 순간 허공에 서 있는 듯한 공허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에 가깝다. 덜어내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부족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실제 결핍이 아니라는 사실이 천천히 드러난다. 덜 가지려는 용기는 무언가를 버리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조용히 살피며 무엇이 지금의 고요를 방해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가진 것 중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지를 묻는 과정이다.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무게를 가려내기 시작한다. 어떤 기대는 이미 실현 가능성을 잃었고 어떤 욕망은 시작부터 마음의 평온과는 어긋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오래 붙잡아온 까닭은 단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익숙함은 안전함으로 착각되었고 그 착각이 마음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덜어내려는 시도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을 맛본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가벼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가벼움이다. 무엇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간다. 한동안 유지되던 긴장감이 풀리고 욕망이 만들어내던 소음이 조금씩 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미세하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지만 그 미세함 속에서 큰 전환의 기운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소유를 줄인다는 것은 결핍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결핍이라는 감각이 얼마나 마음의 해석에 의존해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풍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진 사람이 더 자유로운 이유는 그가 잃을 것을 적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덜 가져도 충분하다는 확신은 결핍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욕망의 끈에서 벗어나려는 용기의 가장 분명한 형태다. 이 용기가 자리 잡으면 소유의 크기에 따라 흔들리던 마음은 점차 자신만의 중심을 회복한다. 덜어내는 행위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의 자유가 숨어 있다. 소유에서 떠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향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물과 기대에 붙들려 있던 시선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본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지금까지 흔들리던 이유가 결핍 때문이 아니라 결핍을 피하려는 마음 때문임을 이해하게 되면서 평온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온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던 힘을 관찰하고 다루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은 한 가지 사실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 덜어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이다. 한 번 내려놓았다고 해서 고요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다시 미래를 상상할 것이고 기대를 품을 것이며 욕망이 때때로 고개를 들 것이다. 그러나 덜 가지려는 용기를 반복하는 동안 마음의 중심은 서서히 단단해진다. 과거처럼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기대에 흔들리지 않으며 소유의 유무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서서히 자리 잡는다. 이러한 변화가 쌓이면 마음의 반응 방식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어떤 결핍이 보이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채우려는 충동이 일었지만 이제는 결핍이 단지 발생했다는 하나의 사실로만 남는다. 거기에 해석을 더 씹히지 않을 때 결핍은 더 이상 불안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 덜어냄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단단해진다기보다 투명해진다. 사물이 마음을 흐려놓던 층이 걷히고 기대가 남긴 그림자마저 희미해진다. 그러자 비움이라는 단어가 결핍을 의미하지 않음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다. 비워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만큼 더 넓고 고요한 공간이 드러났다. 이 장의 끝에서 마음은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 덜어냄은 단순히 사물을 놓는 행위가 아니라 흔들림을 만드는 마음의 습관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다시 찾으려는 가장 능동적인 움직임이다. 덜 가지려는 용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음은 소유가 줄어든 만큼 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정은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 소유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환상이었음을 이해하는 일. 그리고 그 환상에서 벗어나며 평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바라보는 일이다. 소유라는 개념은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지탱해 온 듯 보이지만 그 실체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고정된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물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머물러 주는 것도 아니다. 소유는 언제나 임시적이며 어떤 상태나 물질이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이 임시적 머무름을 영속적인 형태로 착각하고 그 착각을 바탕으로 안정을 찾으려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환상은 자라나기 시작한다. 사람은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믿는 순간 소유를 지키려는 욕망과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 두 마음이 얽혀 있을 때 소유는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원인이 된다.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손가락 사이에서 언제 흘러나갈지 모르는 모래와 같은 상태이다. 그 모래를 움켜쥐려 할수록 더욱 빠르게 흩어지는 경험은 누구나 겪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소유가 실체라기보다 심리적 감각에 가깝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소유를 강하게 붙들수록 마음은 더 경직되고 경직된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린다.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움직임이 잔잔해질 때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다. 사물은 단지 존재할 뿐이며 그 사물을 내 것이라 정의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마음의 해석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물건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상태든 결국 마음속에서만 나의 것이 된다. 외부의 대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름을 붙인 순간 그 대상은 소유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단순한 행위가 욕망을 만들고 기대를 만들고 이를 가능성을 만든다. 소유라는 환상은 마음이 스스로 만든 구조물에 불과했다. 덜어내려는 과정 속에서 소유의 허상이 점차 드러난다. 무언가를 놓았다고 해서 자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떠났다고 해서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물에 부여했던 의미가 사라지면서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흐름 속에 머물다. 떠나는 것뿐이라는 인식은 소유를 쥐고 있던 손을 자연스럽게 느슨하게 만든다. 소유의 무게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흐르는 것들 사이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유의 환상을 벗어나는 동안 마음이 바라보는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의미를 붙이고 그 의미가 욕망의 씨앗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물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의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정막이 아닌 명료함이 자리를 잡는다. 사물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던 방식이 사라지자 마음은 더 이상 외부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음은 바깥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비로소 고요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소유의 환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부정의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소유가 가져다주는 가상의 안정이 왜 늘 불안으로 돌아오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사물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마음,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마음들은 본래 안정된 것이 아니라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소유는 늘 변하고 변하는 것에 기대는 마음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이상 사물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물이 마음에 스며드는 방식이 달라지고 어떤 대상도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사물은 단지 사물일 뿐이며 그 존재가 더 이상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사용될 뿐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는 비워낸 자리가 허전해서가 아니라 더 넓고 고요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장 마지막에 이르면 한 가지 결론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소유에서 벗어난 마음은 결핍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구성하던 틀이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투명함을 얻게 된다. 이제 마음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기반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투명한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할 차례가 찾아온다. 마음을 덜어내는 과정이 충분히 이어지면 어느 순간 이전과 다른 감각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이 비워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이상 뒤틀리지 않는 맑은 표면이 드러난 듯한 감각이다. 이 순간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혀져 있던 무게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덜어냄이 반복된 만큼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으며 그 가라앉은 자리에서 투명함이라는 새로운 상태가 서서히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투명한 마음이란 어떤 특별한 감정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지나친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상태에 가깝다. 이전에는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이제는 자극이 마음에 닿아도 깊은 흔들림을 남기지 않는다. 욕망이 작동하지 않으니 결과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자 마음을 감싸던 긴장 또한 자연스럽게 풀린다.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흐린 물 속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던 자아의 본래 형태가 비로소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 투명함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과도한 의미 부여의 습관이다.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지, 어떤 감정을 채워줄지를 먼저 따졌던 태도가 점차 희미해진다. 사물은 그저 사물로 존재하고 감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존재할 뿐이다. 대상과 마음 사이에 불필요하게 걸려있던 의미의 층이 사라지자 시선은 훨씬 가벼워진다.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들을 이전보다 덜 움켜쥐며 바라볼 수 있게 되자 마음은 스스로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듯한 자유를 경험한다. 투명한 마음의 또 다른 특징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고 욕망도 아주 미세한 흔적처럼 잠시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 어떤 감정이든 억지로 밀어내거나 억압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때 마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현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좋아함도, 싫어함도, 기대도, 망설임도 이전보다 훨씬 느슨하게 마음을 통과해 간다. 덜어낸 마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하게 붙잡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투명함은
단지 고요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경계가 넓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쳤지만 이제는 변화가 그저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흐름 속에서 마음은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명확한 위치를 갖게 된다.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마음의 중심이 어지럽지 않은 이유는 중심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가장 잔잔한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심은 소유와 욕망이 만든 불완전한 안전이 아니라 덜어낸 끝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조용한 안정이다. 투명해진 마음은 사물을 바라볼 때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때도 보다 명료한 시선을 갖게 한다. 자아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층위의 욕망과 불안이 걷히자 남겨진 것은 단순한 존재 그 자체였다. 이전의 자아는 소유한 것들에 의해 꾸며지고 강화되었다가 흔들리곤 했지만 투명한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조건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자아는 이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무엇이 더해지거나 빠져나가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을 지키려는 과도한 방어도 필요 없어지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불필요한 의지도 조용히 사라진다. 투명함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지만 그 가벼움은 허공을 떠다니는 불안정함과는 다르다. 오히려 무게가 줄어든 만큼 중심은 더 단단해진다. 소유의 무게에 눌려있지 않고 욕망의 방향에 끌려가지 않기에 마음은 균형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 투명한 마음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을 유지한다. 이 빛은 강렬하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고요한 밝음이다. 이 장의 끝에 이르면 마음은 덜어낸 만큼 비워진 것이 아니라 본래의 형태가 드러났음을 알게 된다. 투명함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극적인 변화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본래의 성질이다. 이 투명함 위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갖춰진다. 평온이란 어떤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냄이 쌓여 드러나는 하나의 상태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곧 이어진다. 6점 평온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자 할 때 마음은 오히려 그 목표를 붙잡으려는 의지로 인해 다시 흔들리기 쉽다. 어떤 상태를 얻으려는 마음에는 이미 긴장이 깃들어 있고 그 긴장은 평온과 멀어지게 한다. 덜어냄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사실은 평온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쟁취해야 할 성과가 아니라 마음에 덧씌워져 있던 욕망과 기대의 층이 거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의 속성이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으려 할 때 가까워지는 성질이 바로 평온을 하나의 결과로 정의할 수 없게 만든다. 평온에 다가가는 과정은 언제나 느린 호흡을 닮아 있다. 고요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기울기가 바뀌는 데서 비롯된다. 과거에는 작은 결핍에도 즉각적으로 채우려는 반응이 일어났지만 덜어내기를 반복한 마음은 결핍을 결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그 흐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 평온은 바로 이 중심에서 태어난다. 변하지 않는 안정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이다. 이러한 균형은 마음이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을 때만 형성된다. 소유를 놓으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도 완화된다. 마음에 닿는 감정과 생각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대신 조용히 흘러가도록 허용될 때 마음은 더 넓어진다. 평온은 이 넓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넓어진 마음은 외부의 변화가 지나갈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이 충돌 없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평온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 평온은 강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적게 쓰는 데서 유지된다. 어떤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려 할 때 마음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감정을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이러한 안정은 의지로 만들어내는 인위적 고요와는 다르다. 인위적 고요는 언제든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고 억눌린 감정이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순간 쉽게 깨진다. 그러나 덜어낸 끝에 도달하는 고요는 억압이 아니라 허용해서 뒤로 떼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자리에는 억지로 멈춘 침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라앉은 투명한 정적이 자리한다. 평온이 결과로 여겨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다. 결과라는 것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전제로 하고 목표는 다시 욕망을 일으킨다. 욕망이 작동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흔들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평온은 그 흔들림 바깥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평온을 목표로 삼는 마음은 평온에서 멀어진다. 덜어내기를 통해 마음이 스스로의 무게를 줄였을 때 평온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상태가 된다. 둥겨져 있던 바닥이 물이 맑아지며 보이는 것처럼 평온도 마음이 흐릿했던 층이 거칠 때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상태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이상 특정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지 않고 나쁜 일이 오지 않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더 이상 마음을 위협하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이 기대와 소유에서 벗어나 있을 때 미래는 위협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루하루가 완전히 동일한 무게로 다가오며 어느 날의 변화가 마음을 뒤흔들지 않는다. 평온은 바로 이 균일한 무게감 속에서 유지된다. 이 장의 끝에 이르면 분명해진다. 평온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질이다. 덜어냄은 평온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온이 원래부터 존재할 수 있었던 공간을 되찾는 과정이다. 평온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이 본래 가질 수 있었던 형태의 회복이다. 덜어낸 만큼 마음은 투명해지고 투명해진 만큼 평온은 더 쉽게 드러난다. 날아서 평온에 이르렀다는 느낌조차 필요 없어지며 평온을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은 단순히 존재하고 그 존재가 과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존재 상태가 바로 평온의 가장 깊은 형태이다. 이제 마음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덜어냄의 여정은 한 단계의 완결을 맞이한다. 이어지는 마무리에서는 이 여정이 남긴 자취를 되짚으며 덜어내는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여정의 끝에 도달하고 나면 처음 마음을 흔들었던 욕망의 파문이 얼마나 크고 지속적이었는지 다시 떠오른다. 그 파문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갖고자 했던 모든 것, 이루고자 했던 여러 가능성, 미래를 향해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은 어느새 마음의 표면을 끊임없이 흔드는 바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소유의 크기나 욕망의 강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으려는 마음의 습관에서 생겼다는 사실이 마지막에 이르러 더욱 명확해진다. 덜어내기의 과정은 마음에서 무엇을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고요를 가리고 있던 층을 하나씩 걷어내는 일이었다. 욕망을 멀리하려는 억압이 아닌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마음을 가볍게 하였고 기대를 완전히 없애려는 의지가 아닌 기대가 흐르는 움직임을 허용하는 자세가 불안을 약하게 만들었다. 소유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흐름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마음은 외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중심은 어떤 특별한 상태나 높은 단계의 성취가 아니라 사물과 마음 사이를 채우던 의미의 무게가 사라진 뒤에야 드러나는 단순함이다. 단순해진 마음은 억지로 고요를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잔잔함을 보존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래를 향해 조급하게 손을 뻗지 않고 과거에 대한 미련도 마음의 뒤편으로 조용히 물러서며
순간의 흐름이 그대로 지나가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허용 속에서 평온은 노력의 결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래 자리를 되찾는 자연스러운 복귀로 나타난다. 이제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림이 일어나도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덜어낸 만큼 마음은 넓어지고 넓어진 만큼 자극이 지나갈 공간이 충분해져서 그 어떤 변화도 중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 여정은 완결이라기보다 앞으로도 이어질 조용한 연습의 시작이다. 욕망은 다시 나타날 것이고 기대는 때때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그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알고 있다. 이 공간이 있기에 흔들림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화려한 결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이다. 평온은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낼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마음은 언제든 다시 고요로 돌아갈 수 있다. 그 고요는 외부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 안쪽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조금이라도 고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유의 길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또 다른 사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